자, 모처럼 현대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력주 근래까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전력주 핵심 종목이죠. 오늘 스타트에 4%의 강세를 보이다가 마이너스 8로 급전직하해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제 오늘 오르고 내린 이유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선 장 초반에 플러스로 4%로 올랐던 이유는 공장 증설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증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일진전기도 증설, 산일전기도 증설, 현대일렉 당연히 증설이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증설이고 다 증설이죠.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수주가 너무 들어와. 이미 수주가 지금 뭐 4년치, 5년치가 쌓여 있는데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왕창 늘려버리면서 이미 쌓여 있는데 더 들어오게 생겼다 이겁니다.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서 증설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급락은 왜 나왔냐라고 하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게 행태를 조금 우리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고객 죽이는 기업 집단 이 기관들의 행태를 조금 판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얘기를 자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겁나게 잘 나가는 현대중공업, 그 현대중공업의 구현대중공업 시절 지금 15년 만에 호황이라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15년 전 주가가 박살 나고 있을 때의 시절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5년 반 동안, 그렇죠, 무려 22개분기 5년 반 동안 연속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이것 지금 다시 나올 수,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기록이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매 분기마다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 그럼 바닥이라고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 전망치를 올려야죠.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전기 실적 전망치를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이번이 실적 바텀이고 그리고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바닥. 이걸 5년 반 동안 반복을 한 겁니다. 지금 2차전지가 그러고 있고요. 2차전지 오늘도 무슨 얘기가 나냐. 에코프로 BM 같은 데 보면 리스크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제 위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위험이 정점은 얘들은 뭐 피크아웃 얘기를 빼놓고 나면 얘기 안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전력주도 피크아웃, 방산주도 피크아웃, 화장품도 피크아웃, 다 피크아웃이라 그러면 반도체도 피크아웃, 모두 피크아웃. 뭐 자동차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해운도 피크아웃, 자동차도 피크아웃, 조선도 피크아웃. 그러더니 이제는 급기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피크아웃이랍니다. 모든 위험이 정점을 치고 끝났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5분기째 바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분기째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 기업 전망 열어보면 계속해서 설명드렸었어요. 재작년 2023년부터 이거 계속해서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다시 잠깐 보여. 이 종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저 앞에서부터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요. 자, 이 기업 정보에 나오는 이 숫자 잊지 마시라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 숫자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래요. 이거 까져 있을까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저점이라고. 그리고 이번이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려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이 전망치가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야 그래야 이번이 바닥이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주가 계속 깨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적 전망치를 저렇게 올렸는데 실적이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실적 분기 근처에 가게 되면 까내려가죠. 까내려가는데도 그 여전히 업황이 안 좋거든요. 계속 쇼크. 지금 2차 전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닥이랍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요. 자, 이 현대일렉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은 엄청나게 업황이 좋고 무지무지하게 좋은 종목들. 이 좋은 종목을 우리 훌륭하신 나으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이 좋은 종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기관들 지난 1년 동안 어제까지 37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 들어가고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덱스 쪽에서 돌아가지고 할 수 없이 쇼커버 들어왔다가 틈나면 다시 팔았다가 이걸 지금 마냥 반복하고 있죠. 이러고 그래서 저 밑에부터 올라오는 동안에 자 보세요. 계속 매도 들어왔다가 지금 이 숫자를 만든 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상반기에요. 그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주가는 계속 올라 들어왔죠. 계속 지금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방산주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는 자 그래서 실적 자체 이번 분기가 좋지는 않아요. 확실히 예상보다 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체로는 지금 7,200억이 되어 있고 4분기는 2,200억이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한 게 이렇게 까져 내려갔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밀려 떨어져서 올라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닝 쇼크가 왜 나왔느냐? 이걸 따져봐야죠. 어닝 쇼크가 왜 실적이 예상보다 나왔느냐? 그럼 앞으로도 어닝 쇼크가 이렇게 상태가 업황이 2차 전지가 꺾어져 버린 2차 전지처럼 업황이 계속 나쁠 것이냐, 좋을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4분기, 특히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비용이 반영되는 때죠. 일시적 비용이 반영되는 때. 그래서 요 분기 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른 종목에서도 또 나올 겁니다만 일시적으로 실적이 이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방산에서 그렇죠? 이 폴란드 이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지난 작년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현대로템의 K2전차 폴란드 수주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연돼 가지고 이번 1분기에 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업황의 구조 자체가 이 쇼크가 지금 조금 나왔다라고 하지만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증설. 그래서 이런 증설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증설 비용 같은 경우를 반영을 4분기 같은 때 삼성전자는 항상 4분기가 예상을 하회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일시적 비용 반영 때문입니다. 그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래서 저 나쁜 업종들 2차 전지 예전에 조선이나 현재 2차 전지처럼 나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살 때 바닥이라는 전망을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 전망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지들이 파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다음 분기 전망을 까내려가 버리죠. HMM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핵연설이 HMM에서 나왔던 여러 번 얘기 드렸던 핵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 전망, 실적 개선이 향후로도 지속될 것이나 피크아웃입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핵연설이를 하는 거예요. 향후로도 계속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피크아웃이래. 이 얘기가 언제부터 얘기 나왔냐 그러면요. 지금 이 실적에서는 실적 최대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죠.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1분기부터. 이때부터 이미 피크아웃이라고 그랬어요. 작년 3분기 찍고 4분기 실적 꺾고 내려가는 여기서부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지금 1분기도 피크아웃 그러고서는 피크아웃이라는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리포트가 그 모양 그 꼬라지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향후로도 계속 실적이 좋을 텐데 피크아웃입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핵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그래요. 자 잘라보십시오. 자 현대일렉이 오늘 실적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증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대일렉은 지금 실적 어닝 쇼크 쪽이 진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대일렉은 대가리에 총 맞은 애들일까요? 이게 피크아웃 정점이고 실적도 나빠지는데 여기다 대고 또 다시 대규모 증설을 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 맞느냐? 그럼 우리가 뉴스에 봤던 해외에서 빅테크들이 540조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 이게 전부 다 가짜인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흔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밑으로 주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받긴 받는데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걸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슈가 돼가지고 밀려 떨어지는 구조,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들이 나오죠. 이 현대일렉트도 예전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전력주 분석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전력주 피크아웃 작년에 3번이나 나왔어요. 작년 한 해에만 전력주 피크아웃이 3번, 자동차 피크아웃은 4번이 나왔습니다. 피크아웃은 무슨 피크아웃? 작년 실적 대비해서 근 더블이 나왔는데 올해도 그러고선 지금 뉴스에 다 보시잖아요.
이거 계속 올라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어딘가 덜미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건데? 계속 이래가지고 계속 실적 마냥 좋아가지고 마냥 치고 올라가면 얘들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것들 이 망한 거 이거 어떡할 건데? 예? 계속 누리려고 하죠. 그런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방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피카운 얘기만 나오면 혈압을 내면서 이 뒷덜미 잡으면서 혈압을 내면서 욕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넥스원이죠. 1분기 피카웃 실적 기대 하회, 2분기도 실적 하회 피카웃, 3분기도 실적 하회 피카웃,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또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매년 반복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매년 예상 하회래. 매분기 예상 하회랍니다. 지금 LG,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요. 1, 2, 3분기 연속으로 다 예상 하회라 그랬어요. 예상보다 안 좋대. 별로래. 아, 그랬어요? 예, 별로였어요. 넥스원이 이게. 근데 니들은 왜 사셨어요? 예. 팔아가지고 떨구고 지들이 받아가고, 롯템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팔아서 떨구고 가져가고 하는 거.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하고 있는 얘기 자체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마세요.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들 이익에 따라서. 여기서 또 정치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 정치적으로 보시죠. 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각자 자기 유리한 얘기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채권왕 빌그로스는 맨날 미증시 조정받는 데입니다. 왜? 그래야 채권을 다루는 자기네 시지가 유리해지거든. 당장 양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자에 먼저 들어간 회사 같은 경우는 양자 좋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를 밀고, 양자에 한 발 늦었던 엔비디아는 양자를 폄하하고 자기 쪽에 유리하게 얘기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가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 구간이라 그러면 이런 거 주면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일릭이 내린다고 난데없이 다른 애들까지 같이 내리죠. 그거 같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그래서 파편 맞아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거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편 맞아서 떨어진 종목, 우리가 앞서도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편 맞고 이렇게 떨어진 종목, 파편 맞고 이렇게 뚝 떨어졌던 거, 이런 거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방선도 마찬가지. 지들이 다 팔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지들이 팔았던 종목 아닙니까? 현대일렉트릭도 그러고, 조선도 그러고, 방선도 그러고, 방금 보신 것처럼 다 지들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야 지들이 채워놓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문제없으니까 그대로 몰고 가십시오. 그래 뚝 떨어지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 흐름 봐서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현대일릭이 조금 더 많이 내렸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일릭 사시는 거고요. 근데 현대일릭보다 이등주들이 좀 더 많이 눌려진 상태라 그러면 이등주 사시면 돼요. 전체 이건 업황으로 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차이 안 납니다.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